네, 한 주간의 이슈 알차게 정리해서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위클리 핫 이슈 미디어 제주 김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김은혜 기자 보니까 되게 추운 느낌? 많이 오늘 추워요? 좀 춥던데요, 저는? 근데 제가 좀 추위를 많이 타서. 그렇군요. 한 사실은. 달째 기온이 또 한 10도 정도 오른다고 하니까 네. 조금 이제 네,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내일은 또 기온이 조금 더 오른다고 하고요. 근데 우리 사회적인 요즘 분위기를 보면 더 꽁꽁 얼게 만드는 그런 맞아요. 소식들이 좀 많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은 조금 좋은 소식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좋은 그래요, 소식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은데. 없네요. 어떡해요. 네, 그래도 우리 제주에 어떤 또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어떤 소식 먼저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선 최근에 이제 제주 전역에 좀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네네. 혹시 눈 내릴 때, 음. 집 앞에 눈 치우기 하시나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제 어릴 때는 우리 동네 단독주택들을 네. 나와서 이제 막 이렇게 같이 눈도 치우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저도 따로 나와서 눈 치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파트 거주하시는 네, 분들은 네. 뭐 아마 대부분 네, 해당 네. 사항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저는 이제 집이 단독 2층이거든요. 아, 그래서 2층이면은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을, 네, 그 계단이 힘들겠네요. 이제 저만 쓰는 계단이라서, 네. 근데 혹시라도 택배 기사 분들이 이제 올라오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리고 저는 또 우리 거의- 김은혜 기자도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눈 오면은 저는 좀 대기하고 있다가 아, 치우고. 그때마다 네, 치워요? 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해서 네. 저는 눈 치우느라 좀 고생을 했는데 그랬군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 만약에 저희 집에 택배 배송 온 기사분께서 네. 제가 눈을 치우지 않아서 네. 이 눈을 밟고 미끄러져서 다쳤다. 만약에 가정을 이렇게 해보면 네. 제가 그 기사님에게 손해배상을 얼마나 해드려야 될까? 그리고 그 집 주인이 해야 되는 건가? 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상상하기 싫지만, 근데 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네요. 그쵸, 네. 요즘 빙판길이라든지 또 이게 계단이 있는 집들은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내 집에 올라오다가 그랬으니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얼마 정도 해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쵸. 네. 뭐 한 50% 해드려야 되나, 뭐, 네.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데, 네네. 사실은 집주인이 계단에 눈을 치우지 않아서, 네. 타인이 넘어져서 뭔가, 좀 다쳤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어요. 해드려야 된다? 이게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돼 있는 건가요? 예, 이게 아. 민사사항 보상 책임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 내 집 앞 눈 치우기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에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네요, 법적으로. 예, 네. 2006년부터 이제 시행 중인 법인데 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에 이게 있습니다. 네네. 여기 내용인데 혹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 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 자기 집 앞 보도나 계단 등의 눈을 치우지 않아서 생긴 사고는 소유주가 그 책임을 물도록 이렇게 법이 돼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의무조항으로 네. 조례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내 집 앞에 눈을 안 치웠다고 해서 뭐 형사처분을 한다든지 과태료 이런 벌금 문다든지 이런 강제사항은 아니라서 네네. 시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치워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뭐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내 집 앞에 눈을 정해진 시간에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물고 벌금 있거든요. 부과가 있군요. 근데 물론 미국은 한 번에 눈이 내리면 진짜 엄청나니까. 뭐 사람 키만큼 내리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서 네. 이런 법적으로 이제 벌금 부과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어쨌거나 국내법에도 이런 게 있고 다만 강제성은 없는 실정이고 민사상으로 만약에 그 부상자 혹은 타인이 나에게 이제 책임을 물면 책임을 물어야 물도록 되는. 돼 있다. 예, 맞아요. 내 집 앞 눈치우기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해도 강제성은 없다 이거네요. 하지만 혹시나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집주인이라면 그 책임 의무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그 관련해서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 집 앞에 있는 눈을 좀 애매하거든요. 범위가 어디까지 치워야 그렇죠. 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범위 명확한 기준도 혹시 있을까요?
이게 진짜 저도 애매하더라고요. 처음에 해서 알아봤더니, 일단 차도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제설 작업을 하니까 치우지 않으셔도 당연히 되고요. 위험하고 네, 또. 위험하고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이제 동네 골목길이라고 그렇죠. 하죠. 올레길이잖아요. 올레길 뭐 이런 거. 예, 네. 또 저희 집도 사실은 시내 쪽이긴 하지만 네. 차도 이런 구분 없는 동네길이 있거든요. 아, 저희 집 앞이. 네. 그런 길은 이제 어디까지 내가 청소를 해야 되냐. 옆집 경계선을 기준으로 거기까지만 할 거냐. 뭐 이런 게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 일단은 이런 길들은 집 앞에 폭 1m까지. 그게 이제 제설 범위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아, 집 앞 폭 우리 집 1m까지? 예, 앞에 바로 1m까지. 네. 그리고 뭐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상가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보도 그 1m까지 네. 이제 제설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보도블럭 있죠. 아예 사람만 다니게 해놓은 차가 못 다니는 사람만 다니는 이 보도블럭 같은 경우는 집 앞이 만약에 붙어 있다면 보도 네. 전체를 아. 다 이제 그 범위를 좀 제설을 해주셔야 되고. 그건 좀 범위가 좀 넓네요. 예, 그러니까 보도블럭. 1m 이상 보도가 만약에 깔렸으면은 네, 거기까지 네. 다 다 치워야 된다는 거네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에 계속 있으면 상관없지만 네. 뭐 이렇게 맞벌이 부부라든지 집에 아무도 없는 분들 다 일 나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낮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왔는데 누군가가 집에 택배가 가서. 왔다가 네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걸 우려해서 집을 막 가서 치워야 하나 이런 또 고민도 하게 될 텐데요. 그쵸. 또 눈 치우는 시간도 그렇고 타이밍도 그렇고 약간 좀 애매한데 눈이 펑펑 내릴 때 치우기 시작하면 금방 또 쌓이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눈에다 내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치우려면 너무 힘들고 또 길이 얼어붙어서 빙판길이 될 수도 있고요. 언제 치워야 하나 이런 것도 혹시 나와 있나요? 법이 이게 일단 있어요? 나와 있는 법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이게 권장되어 있는 사항은 이제 눈이 그친 후에 4시간 이내에 치워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밤에 이제 눈이 왔을 때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예, 이때 치우시면 되는데 네. 이게 또 만약에 눈이 10cm 이상 내렸다. 네. 이런 경우에는 눈이 내린 후에 24시간 이내에만 치우시면 돼요. 되고요. 예, 그러니까 네. 집에서 막 대기하고 있다가 막 그걸 그러실 것까지는 까지는 아니네요. 없지만 네. 일단은 눈이 뭐 그리고 폭설 내리면 대부분 집에 계실 거예요. 아마 외부 외출이 힘드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대기하셨다가 눈 그친 후에 이제 좀 치워주시면 되겠고. 네. 또 아시다시피 근데 또 눈이 장시간 계속 내리면 이거 한꺼번에 치우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밤에 또 꽁꽁 얼어버려서 네. 이런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조금 치워주시는 것도 좀 네. 그런 센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네. 예, 좀 안전사고에 좀 유의하기 위해서 네. 타인의 또 안전을 위해서 내 집 앞에 눈 치우기 꼭 기억하시고 네. 치워주셔야겠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강제성은 없지만 민사상으로 누군가가 형사 책임을 물면 네, 물어줘야 돼요. 민사 책임이 있다는 거. 네, 그렇죠. 형사 책임은 없지만 약간 네. 그런 느낌이네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내 집 앞에 내린 눈, 폭 1m 혹은 도보 전체는 스스로 채워야 된다는 거 명심하고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신경 써야겠습니다. 자, 올해 1월에 제주에 폭설이 내린 적이 있는데 혹시 내년에도 네, 1월에 이렇게 눈이 좀 많이 내릴까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네, 내리는 눈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다가 내 집 앞 눈 치우기도 같이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듣죠. 어떤 소식인가요? 22년 전에 있었던 그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 네. 네, 뭐 TV에서도 많이 방송을 하고 언론에서도 다뤄서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일단 그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 피고인이 현재 혐의는 계속 부인을 하고 부인하고 있고요. 있어요. 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이제 4차 공판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피고인이 정치권 개입이 이 살인 사건 관련해서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진술을 해서 한 번 더 정치권 개입 네네. 여기에 대한 좀 포커싱이 또 맞춰지지 맞춰주고 않을까. 있군요. 예, 그래서 좀 내용을 얘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SBS 이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뤄졌고 네. 또 지금 약간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JLBS 뉴스에도 다루고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내용을 조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 사건은 1999년에 제주에서 살해당한 이승용 변호사 관련된 사건이죠. 네. 당시 이승용 변호사는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고요. 그 진범이 현재까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상황에서 돌연 피고인이 나타나서 조직 폭력배 친구를 시켜 살인 교사를 했다라는 자백을 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이게 워낙 예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제 피고인 진술이 자백을 하긴 했지만 또 이후로는 아니다. 난 그런 적 없다. 그러니까 또 부인했죠. 계속 네. 번복하고 있어서 네. 내용이 좀 복잡한데 네. 다만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관련해서만 조금 집중해서 사안을 정리를 해보면요. 네. 크게 두 가지를 좀 핵심으로 추릴 수가 있겠는데 우선 하나는 이 피고인에게 지금 살인교사 혐의가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 혐의를 검찰이 입증을 할 수 있는가, 증거가 있느냐, 뭐 어떤 거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좀 점이 좀 사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다른 하나는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한 진범이 사실은 정치권에 있다, 이제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런 정치권 개입설에 대한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네, 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먼저 우선 피고인에게 적용된 이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피고인은 현재 그 살인교사 혐의를 처음에는 인정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재판이 시작된 이후부터 네. 1차 공판 때부터 계속 부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4차까지 공판이 이루어졌는데 계속 내내 본인이 그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리플리 증후군이 뭔가요? 이게 이제 본인이 스스로 지어낸 거짓말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저는 여성이잖아요. 네. 나는 남성이다. 만약에 거짓말을 해요. 네. 근데 이거를 정말 전 남성이라고 믿고 거짓말을 하는. 일종의 그 정신병으로도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이 피고인이 주장하기로는 자기가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이 질환을 앓고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거짓말을 하고 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초반에 자기가 자백했던 그 범행 교사 살인 교사 행위가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이런 주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 같은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 검찰 측은 어떤 반응이죠? 일단 검찰은 이런 주장을 믿지는 않고 있는 그런 눈치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이 피고인이 이 리플리 증후군을 자기가 앓고 있다라는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뭐 전문의 소견서라든지 이전에 관련해서 정신과 뭔가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든지 이런 좀 증거가 없어서 사실은 검찰 측에서는 당연히 피고인 주장에 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네. 예, 그리고 또 4차 공판 때 좀 검찰 측이 그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증거들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보여줬어요. 어떤 거죠? 특히 그 중에 좀 집중할 만한 게 피고인이 그 살인교사 범행 인정할 당시에 그때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있거든요. 네. 그 단어가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승용 변호사에 대해 알아본 바로는 뭐 아니면 우리는 그런 일을 시행할 때 네. 아니면 우리가 일부러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하려 한 것이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좀 이승용 변호사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그 우리라는 표현을 좀 많이 사용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쓸 때는 네. 나와 누군가 함께 뭔가 할 때잖아요. 예, 그렇게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검찰은 이 피고인이 살인교사를 했거나 혹은 범죄에 직접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은 좀 알기 어려운 되게 디테일한 제가 방송에서 소개하기는 좀 힘들지만 네. 어떤 디테일한 어떤 얘기들 뭐 이렇게 어디 부위를 이렇게 흉기로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너무 세세하게 표현을 했다는 거기에 거죠. 대해서 다 이렇게 세세하게 지금 명시를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실제 관련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지 않겠느냐 좀 이런 지금 시각이 검찰 측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이 검찰 측 주장과는 다르게 이제 피고인이 현재 혐의를 그러면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면 본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를 안다는 건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네,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네, 뭐 그렇죠. 참 지금은 그런 애매한 상황이고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네. 입증이 안 되고 하니까 검찰 측에서는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로 이제 진실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앞서서 우리가 또 정치권 개입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정치권 개입설이라 관련된 내용이 지난 4차 공판 때 나왔다는 건가요? 예, 이제 피고인이 그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한 진범,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이 주장하는 진범이죠. 그게 이제 피고인의 친구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네. 이 친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4차 공판 때 했어요, 피고인이. 네. 그 이승용 변호사가 정치적으로 어떤 걸림돌이 되니까 혼을 내줘라. 이런 얘기를 친구로부터 전해 들었고, 네. 다만 이제 이게 피고인 진술이 이렇게 말한 게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또 이게 좀 지금 명백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피고인이 계속 진술을 번복한 그 과거 내용들도 있고 조금 걸러들을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거짓과 진실이 좀 어느 정도 혼재된 상태로 계속 지금 이뤄지고 있어요. 이 진술들이. 네네. 검찰이 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해서 이제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앞으로 공판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궁금증들만 증폭되고 있고 의혹들은 있지만 약간 네. 뭔가 명백한 증거들이 없어요. 없고요. 네, 조금 더 앞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지 않도록 좀 제대로 진실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맞아요. 자, 내년에 5차 공판이 이어질 텐데 관련해서 또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미디어 제주 또 김은혜 기자와 함께한 위클리 하디슈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